수료하신 전문가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또 이미 그 최면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배우거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현대체면 마스터스쿨의 문동규 원장입니다. 김성현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얼굴을 한 분 모셨는데요. 저희 한국현대체면 마스터스쿨의 김성현 실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현대체면 마스터스쿨의 김성현 실장이고요. 보통 성격 유형 검사를 위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체면 전문가이시고 타치테라피 전문가이시고 울트라뎁스 퍼실리테이터십니다.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 유형 검사, 관계 상담 위주의 개인 상담과 단체 세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김성현 실장님하고 함께할 이 시리즈는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도구를 활용한 자기 탐구나 성격 유형 검사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네. 김성현 실장님 같은 경우는 체면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성격 유형 상담 그리고 어떤 관계 상담에 특화가 되어 있으세요. 김성현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어그램을 특화해서 깊이 제가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지식만으로 머릿속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거의 한 3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수천 명 이상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족들, 커플들, 뭐 주변인들과의 그런 관계 분석을 거의 뭐 눈만 뜨면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상담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국현대체면 마스터스쿨과 연계되어 있는 성격 유형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 기관에서 실제로 내담자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실전 사례들을 보유하고 계시고 제 주변에도 뭐 애니어그램에 관련돼서 많이 알고 계시고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실장님처럼 이런 실전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 그 한국현대체면 마스터스쿨에 수료하신 전문가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또 이미 그 체면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배우거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면에서 그러면 접목이 되거나 필요할까요? 일단은 내담자를 바라볼 때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내담자에 대한 성격을 내가 알고 이제 대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에고를 좀 더 잘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상담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먼저 제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네. 잘 알아야 된다. 네. 그렇다면 자신을 잘 아는 데 있어서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네. 도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조금만 더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나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이나 뭐 최면 상담이 진행이 된다면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가 역시 마찬가지로 에고에 의해서 상대방을 뭐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일단은 좀 케어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라는 틀을 알고 있어야 그 너머에 있는 스스로를 알 수가 있듯이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좀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KMH 교육 커리큘럼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성격이라는 것이 있고 성향이라는 것이 있고 본인만의 어떤 내부 구조가 있죠. 성격의 구조, 인격의 구조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은 네. 그런 우리의 에고, 인격의 구조를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좀 관찰하는 네.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본인을 관찰하는 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최면 상담이나 다른 상담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필요한 부분이들이죠. 이제 일부 상담을 공부를 하시거나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상담을 하거나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본인의 내부에 있는 그런 기저 욕구나 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개입을 하거나 그런 장면들을 종종 사실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면
심리 상담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특히나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는 저희는 이제 굉장히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고유한 기질이나 기저욕구 이런 것들을 혹시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하게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격 자체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격은 나 자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는 이런 성격이야, 이게 나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이 성격이라는 틀을 우리가 일단은 알아차리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너머에 있는 나 자신을 좀 발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최종적인 좀 지향점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츠 테라피에서 우리 에고의 하위 항목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착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특정한 어떤 상태에서 나를 자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이루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이미 생성될 때 방어기제나 대처 기술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어떤 리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거 자체가 오해된 정체성이죠. 결국은 그러면 애니어그램이라는 이 분야가 그런 오해된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이 기반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과도 유사하겠네요. 네, 사람들은 보통 에고라고 하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닌데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에고라는 정의의 가장 큰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대신에 우리가 주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에고라는 틀을 이용을 하는데 가장 크게 이용하는 틀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격 또는 이제 그 상위에 있는 그 성향적인 측면들이 에고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동일시되어서 좀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을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절차는 뭔가요? 일단은 발견을 한다면 대부분은 이제 발견을 하고 나서 끝나는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 틀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진정한 나로서 조금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 성격이 내가 아니다. 네. 그죠? 이제 이걸 스스로 발견을 하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트로랩스 그리고 저희 그 현대체면 마스터스쿨의 정화 소통 프로그램에 거기서 얘기를 하는 서브와의 소통이 일단 원활해질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서브라는 거는 이제 서브컨셔스의 약자고 잠재의식.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고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성격이나 성향이라는 게 형성되기 이전에 뭔가 보다 순수함에 가까운 어떤 나의 본질적인 에너지, 만들어진 정체성 이면에 있는 사실 진짜 정체성?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저희가 지금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애니어그램을 내가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진짜 나를 조금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가 사실 저는 뭐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정식적인 어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저도 뭐 주변에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유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틀을 지어서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또 저 사람을 어떤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조금 거부감이 예전에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결국 우리의 에고라는 것은 뭔가를 이해할 때 틀이라는 걸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운드리, 어떤 테두리라는 것을 이렇게 지으면서 뭔가와 뭔가를 구분하면서 어떤 개념화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우리가 구조화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테두리를 짓는 순간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는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셨
하셨듯이 그런 성향을 발견하고 나는 몇 번이야 나는 몇 번이야 그냥 이걸로 사실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내 인격적인 구조의 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화의 과정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과정이든 간에 뭔가 보완이 될 수 있으면서 건강한 상태의 에고로 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바고요. 이렇게 건강한 에고가 갖추어질 때 사실 그 에고를 벗어나서 그걸 넘어서기가 수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김성현 실장님하고 좀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눠볼 거예요. 다들 결국은 우리의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성격 유형 안에 다 들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